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이제 종목 특집을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13거래일 연속으로 뭐 오르고는 있지만, 현실은 우리 개인들은 일단 뭐 코스닥에 대부분 비중이 실려 있을 테고, 정작 오르는 이제 대형, 코스피 중에서도 대형주들 오르는 거 제가 전 방송에서 짚어드렸는데, 좀 트렌드를 바꿔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코스피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와중에 이제 어쨌든 뭐 한두 번 원펀치 투펀치에 또 쓰러지겠죠. 지금 2100까지는 어쨌든 부담스러운 그 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2100까지를 일단 고점으로 보고 이제 코스닥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코스피로 넘어오고 싶은 이제 그런 욕망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대형주로 좀 안전하게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주식 투자를 현명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논리와 그리고 아주 우량한 레포트들을 잘 조합을 해서 종목을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 주인공은 건설업입니다. 또 우리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GS건설로 저와 같이 이제 희노애락을 같이 겪으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주 좋았어요. 흐름 자체가 아주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격동에 지금 뭐 한 3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의 뭐 바닥 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 반등하는, 이 반등의 폭이 사실 예사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건설업종 특집입니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데, 현대건설이 일단 좀 크게 올랐다는 거, 삼성 엔지니어링이 일단 좀 크게 올랐다는 거, 나머지는 이제 두산건설이 뭐 재무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트렌드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GS건설은 해외 수주에 있어서 GS건설 순위가 많이 밀렸어요. 원래 상반기에 그 GS건설을 이끌던 해외 수주에 대한 트렌드가 지금 이 두 동그라미 친 이 두 종목에 완전히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GS건설을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조금 방향을 바꿔보자 라는 측면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격동의 18년 동안의 이제 건설업입니다. 뭐 거의 20년이죠. 지금 뭐 2001년부터를 기준으로 보고 요때를 기준으로 보고 급격하게 상승했던 시기, 그 다음에 급격하게 하락했던 시기,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건설업종을 이제 얘기하기 앞서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일단 정치적인 그런 색깔은 다 제외하고 이 두 가지 틀을 나눠서 봤을 때, 일단 국내 이제 경기가 이제 대체로 호황기로 이제 IT 버블 이후로 뭐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대호황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주택 뭐 규제에 대한 그 좀 불확실성,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된 부분, 그리고 주택 가격도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뭐 더 얼마나 성장하겠느냐의 성장 기대감이 약화, 그리고 가장 큰 이제 그 이유는 사실 해외 수주에 있어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종목은 이런 격동의 시대를 조금 피해가고 있는 종목들인데, 어쨌든 이렇게 하락하는 원인 중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이제 건설업종이 이제 분발해야 되는 측면을 이제서야 발견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그렇죠. 2000년대 높은 GDP, 그 다음에 IT 버블 등으로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올라간 부분, 그리고 국내 건설 경기도 좋았고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 시기, 그리고 이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올랐을 때, 그리고 다시 한번 올랐을 때, 요때는 08년부터 11년은 중동발 해외 수주가 대폭 증가하는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2001년에 국내를 제외하고 2001년에 7조 수준의 시총이던 게 2007년에 70조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11년에 59조까지 떨어지면서 어쨌든 큰 폭의 변동성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이렇고요. 대세 하락장입니다. 2010년도부터는 뭐 정말 힘든 건설업종의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도 건설업종에 뭐 분명히 대형주 그리고 뭐 애착에 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겠지만, 건설업종은 삼성물산만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해외 수주가 대폭 감소하면서 일단 이때 해외 수주가 11년 이후로 많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가 수주 경쟁이 확대되면서 매출 자체는 어쨌든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서 수주 부진, 향후 건설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되면서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파구를 어디서 마련했냐. 그래서 방금 아까 건설업종이 조금 뻥튀기 되는 이제 그런 차트를 보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해외 수주가 관건이다. 아주 제가 이 글들을 보고 아주 땡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GS건설을 그렇게 애증의 종목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해외 수주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해외 수주가 16년, 17년, 18년 이후에 이제 19년도 후반기에 GS건설이 많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면서 그 기대감에 조금 오르는 측면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이 다 뺏겼습니다. 다 뺏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좋은 레포트도 이 해외 수주에 대한 성장률이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건설사가 많지만 해외 중동으로 방향성을 이제 틀어버린 회사들만 이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동의 나라들은 유가 100불 시대에서는 사실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부자 나라이었겠지만 현재 60불 가까이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이제 대규모 투자나 새로운 이제 트렌드가 필요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건설사에 대한 그 니즈가 많이 있는 이제 그런 글로벌 경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혜주가 이제 토목과 건축, 그다음에 오일가스 플랜트. 사실 플랜트가 엄청 또 유망 산업이잖아요. 발전소까지 골고루 수행할 수 있는 이제 두 가지 회사가 있었고, 17년, 18년 이후에 이제 19년에 수주를 잘 못하고 있다. 이런 현재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업종을 시총 5조짜리의 현대건설이 이끌고 있는 이제 가장 큰 원인이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 뒤에 또 자료를 보여드릴 테고. 바닥까지 찍고 내려온 이제 건설 업종을 이렇게 단기간에 20% 넘게 올린 이 정본인 현대건설이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다시 200일선으로 회귀하는 이 못된 습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투자를 새로 하는 입장, 그리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오는 입장,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대형주에 그냥 묻어놓고 진짜 괜찮은 종목에 묻어놓고 쭉 가보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로망이잖아요. 신경 안 쓰고.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대기업 플랜트 수주를 좀 보시면 원래는 15년까지는 골고루 수주했답니다. 골고루 하면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 쪽이 12% 수주를 했고 우리나라 MS를 보면 삼성엔지니어링이 14%까지 오르면서 이 두 가지 업종이 선두를 달렸지만 그 외에도 GS건설 한 11% 정도, 나머지 SK와 대림도 10만원에서 12만원 주가 올라갈 때 해외 플랜트 엄청나게 뉴스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시장을 사실 현대와 삼성이 빼앗기면서 나머지 대우건설 이외에는 지금 좀 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 10% 내외로 15년까지 이렇게 나눠 먹기를 했다면 16년에서 19년까지는 보시게 되면 결국 삼성 그리고 결국 현대입니다. 독주 체제고요. 원래는 61% 정도, 이제 16년까지 61% 정도를 현대와 삼성, MS가 차지를 하다가 나머지 대기업들. 근데 19년까지 오면서 보세요. 이렇게 꺾이고 현대와 삼성이 81%까지 독주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건설 경기는 사실 뭐 우리나라 시공 능력 순위 10위 내에는 뭐 레미안 자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건설사가 많지만 사실 고만고만하거든요. 공사비 땅값이 사실 관건이지. 뭐 판교의 그 뭐 프루지오 그랑블 같은 거 보면 서해 건설 뭐 그런 건설사가 가장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시공 능력 순위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어느 수준 이상만 되면 사실 뭐 크게 메리트가 물론 있겠지만 크게는 없다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 건설업종에 있어서 대장들은 이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갈수록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해외 쪽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차이가 있죠. 12만원까지 이제 이때
뉴스 기사 엄청 나오면서 10만원 돌파 앞두고서는 이제 해외 공장 짓고 뭐 사우디에 플랜트 짓고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시장에 새로운 수주를 따내지 못하면서 다시 10만원까지 밀리는 모습. 그다음에 GS건설도 마찬가지죠. 48,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사실 엄청 효자 노릇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아까 보셨던 그 해외 수주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제적화를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고전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포인트는 이제 현대건설,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좁혀지고 있는데, 왜냐면 지금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뭐 시총 5조짜리 회사에서 가스 처리, 그다음에 화학 플랜트, 토목, 건축, 그 포트폴리오를 한 번에 이제 원스톱으로 구성 가능하여서 수주하다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가장 강점이고, 그다음에 뭐 제가 뭐 그대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증권사 목표 주가가 현재 지금 48,000원 수준에서 7만원까지 여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포인트가 2019년 4분기의 수주 예상 모멘텀이 탑픽이다, 최우선 순위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주가가 2100까지 올라왔던 이제 그 시점에서는 사실 어느 종목이든 부담스러워요. 지금 2100까지 우리나라 사실 지금 2100은 정말 감사한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은 여러분이 잘 보시면 좋겠고요.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제 그런 예측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한번 기저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튀어오를 수 있는, 2017년보다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이거 아시죠? 기저효과.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괜찮다. 그다음에 삼성 괜찮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저의 논리를 준비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식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해외 쪽 우리나라 건설만 얘기하지 마시고,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총 3조짜리지만 16년 이후에 이제 14%에서 거의 60%까지 올라오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해외 플랜트 쪽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현행과 함께 탑픽입니다. 현대건설이 19년도까지의 그 수주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많은 회사라면,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은 2020년 중반 이후에도 국내 건설 경기와는 좀 무관하게 좋은 흐름을 예상한다.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나라 코스피를 좌지우지하는 이제 그런 코스피 시장의 특성에서 건설업종을 이제 기관들이 어떤 펀드를 구성할 때 일부 업종들을 다 담아야 되거든요. 바이오가 아무리 안 좋아도 바이오 안 담을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될 줄 알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이오가 급등할 때 바이오를 왜 안 샀니? 바이오를 왜 안 담았니? 스몰캡 하는 회사들도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삼성전자를 일부는 다 담습니다. 작은 그 주식으로 하는 회사들도. 왜냐하면 삼성전자 급등할 때 삼성전자를 왜 안 담았니? 그리고 큰 공룡 같은 회사가 받쳐줘야 나머지들도 어떤 조금씩 비중을 차지하면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업이 지금 뭐 어떤 부동산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업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관들은 펀드 구성함에 있어서 건설업을 안 담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틈을 우리는 노리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완만하게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주요 파이프라인까지 정리해놨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아주 고급 자료고요. 일단 19년까지의 수주를 보면 사실 각국, 그 다음에 각 분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 쪽, 플랜트도 가스, 정유, 뭐 자프라 가스, 정유, 비료, 메탄올, 라인, 롯데케미칼과 같이 해서 이 부분들이 지금 사실 고급 자료예요. 이런 것들은 따로 뭐 정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자료들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많이도 입찰할 수 없습니다. 보면은 가시성도 높고 아주 고급 자료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뭐 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판단은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이 두 가지 회사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다. 아주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이 격동의 건설업, 뭐 길게 보면은 V자지만 지금 또 2018년, 2019년을 놓고 보면 또 규제 없었을 때 또 만만한 흐름 하다가 또 많이 올랐다가 바닥까지 왔었죠. 사실 이제 계속해서 부동산 경기 국내 쪽만 본다면 분명히 이렇지만 지금 오르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런 해외 수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분명히 모멘텀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레벨이긴 하죠. 한 타임 늦은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길게 보면 요 바닥권에 있는 요 바닥권에서 한 3, 4년 흘렀던 이 주가의 레벨이 과연 앞으로 대형주를 묻어두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가지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있고 아마 그럴 텐데 너그럽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